수리 능력의 이제 자료 해석 부분의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능력의 대표 예제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해서 이제 유형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자 앞으로는 이제 실전 문제들을 순서대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여러분들 교재에 302페이지에 있는 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다음은 사업별, 기업 구분별 조달 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다는 걸 우선 체크 잘 하시고 처음에 이제 선택지 이제 1번을 보시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중견기업 대상 조달 실적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전체 조달 실적과 동일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감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대부분 뭐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선택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항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중견기업은 쉽게 찾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중에서 혹시 이제 전체 조달 실적이라는 게 이제 뭔가, 즉 합계라는 표현으로 나오면 좋은데 합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위에 보시면 총 대상 사업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4개의 상호 출자, 중견, 중소, 기타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읽고도 이게 총 대상이니까 전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2, 2, 1, 4 끝자리 수 더하시고 앞에 숫자들 보시면 요게 이것들을 더한 게 되니까 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감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015년으로 갈 때는 얘는 지금 증가를 했죠. 근데 동일하게 중견기업도 증가했죠. 자, 여기 감소했을 때 자, 동일하게 감소했네요. 그럼 여기 다시 증가, 즉 방향이 동일하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택지를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선택지를 보면 2016년에 조달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소기업이 가장 높냐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항목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을 보시면, 근데 이게 뭐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뭐 쉽게 찾으셨죠? 중소기업은 이제 26만이고, 자, 혼자 이제 6자리, 즉 10만짜리 숫자인데, 나머지 숫자들을 보시면 이제 4만, 7천, 3만 4천, 그 다음에 3,300이니까 비교가 아주 쉬웠을 걸 생각해요. 그래서 2번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기업의 조달 실적 순위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순위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이건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강의에서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양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순위를 다 세게 되면 힘들어요. 자,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떤 순서가 바뀐 게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개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시면 특히 2번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이제 2015년, 16년 여기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쉽게 확인됐으니까 자, 15년, 16년 모두 중소기업이 제일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상호 출자 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의 순서로 순위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21번의 경우는 1번, 2번, 3번이 모두 단순 확인 선택지로 어렵지 않게 이제 옳은 게 나왔죠. 셋 다 이제 참이니까 자, 4번하고 5번이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자, 선택지 순서대로 이제 푸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지만, 자, 4번하고 5번처럼 이제 2개 정도 남았을 때, 또는 중간에 계산이 좀 너무 어려운 선택지가 있으면 항상 강조드리듯이 건너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4번, 5번이 남았을 땐 2개의 선택지를 반드시 읽으신 다음에 둘 중에 쉬운 걸 확인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번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전체 조달 실적 변화율을 비교해서 가장 큰 시기가 2015년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렇게 3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16년 조달 실적 변화율이 중견기업하고 기타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의 요 숫자 2개를 비교하고 자, 기타 기업의 요 숫자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서 2005에서 2016으로 갈 때 2016이 이게 워낙 차이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는 2015년, 2017년만 하신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근데 저는 이게 두 개 있을 때 5번이 이제 이게 슬라이드도 넘겼고 그다음에 두 개니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숫자도 좀 작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깝기 때문에 얘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 문제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개가 나왔을 땐 두 개를 동시에 읽어보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비교할 게 지금 이 기타하고 요거 값하고 이제 여기 중견이니까 요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분수 비교, 비율 비교를 또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비교할 건, 자, 요거 분의, 즉 A에서 B로 간 거랑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간 거죠. 자, 이제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서부터 A, B로 안 쓰고, 자, 밑에다 A, B를 쓴 이유가 있죠. 자, 분수 비교에 타율 비교를 할 땐, 자, 분모가 작은 애를 앞에 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죠. 3459. 3459분의 3317입니다. 지금 감소율이니까 좀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35386분의 3462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수 비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증가율을 비교할 때랑 감소율을 비교할 때는 좀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3을 비교하면 얘는 지금 10분의 17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130%고 얘는 지금 170%니까 얘가 더 크죠.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증가율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10분의 13-10이 되고 얘는 10분의 17-1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좌변은 10분의 3이고 우변은 10분의 7이기 때문에, 자, 증가율을 비교해도, 자, 여기는 30%, 자, 여기는 70%. 그 다음에 분수 자체로 비교해도 1.3, 1.7이니까 같은 방향입니다. 자, 같은 방향인데 조심하셔야 될 건 반대예요. 자, 감소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8하고 10분의 7을 비교해보면 분수는 얘가 크죠. 왜냐면 얘는 0.8이고 얘는 0.7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소율로 생각을 하시면, 자, 얘는 이렇게 감소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지금 보시면 10분의 7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같은데, 자, 물론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플러스로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감소율 이렇게 하는 경우엔 분모에다가 분자는 뺄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눗셈과 뺄셈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는 이제 분수비교법을 쓰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관계를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1보다 작은 애들은 감소율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 감소율은 누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0%고 얘가 20%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가율하고 감소율의 방향성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뭘 쓸 때만? 분수비교법에 타율비교법을 쓸 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자릿수가 좀 이제 많으니까, 자, 제가 왼쪽에 있는 앤 마지막에 하나를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올림을 하면 3, 4, 6이 되겠죠? 자, 위에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3, 3,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여러분들 자릿수를 맞추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기 때문에 각자에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세 자리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3, 5, 4가 되고, 자, 위에는 얼마가 되냐면 3, 4, 6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빼주시면 되겠죠. 자, 빼주시면 3, 5, 4에서 3, 4, 6을 빼면 8이 됩니다. 자, 8이 되고, 자, 위에는 얼마가 되죠? 14가 되죠. 자, 이렇게 8분의 14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요것과 요게 이제 누가 큰지가 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요건 지금 뭐 숫자가 1보다 작은데 얘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얘가 더 큽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얘가 더 크니까 감소율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수는 얘가 더 크지만 실제 감소율은 이제 작아진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가 더 작아진 거죠. 그래서 감소율은 누가 더 크냐면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무슨 값이었죠? 요 부분에 요걸 쓴 거니까 요게 바로 기타. 자, 여기가 이제 기타의 값이고 여기가 중견기업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조달 실적 변화율은 중견기업보다 기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푸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쓰시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렇게 A분의 B, C분의 D 쓰신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자릿수를 통일을 하셔가지고 얘네들이 하셔서 여기서 이걸 빼서 이 숫자를 바로 써주시고 여기도 얘하고 얘를 바로 비교해서 이걸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하실 땐 이렇게 직접 써서 하시는데 자꾸 이게 숙달이 되시면 이렇게 표 자체에다가 A, B, C, D 하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자, 내가 비교하는 건 A분의 B, C분의 D야. 자리를 맞춰주신 다음에 D에 숫자 2개 이제 소거해서 하는 걸 연습하시면 저 상태에서도 가능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써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도 저렇게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 상태에서 연습해서 바로 쓰는 게 좀 더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걸 다르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비율하고 누굴 같이 해야 됩니까? 자, 비율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한 거는 이제 타율 비교법은 절대 수치의 변화량이었는데 우리 비율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34599, 여기가 3317이에요. 근데 위에는 지금 얼마냐면 35386, 34620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여기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이제 이거는 345에서 358이니까 얘가 10배 이상이 됩니다. 10배 이상. 자,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길 지금 보시면 얘네들 차이가 지금 459에서 317이니까 자, 빼주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처음에 여기 1이고 4고 2죠. 142. 잠깐만요. 자, 빼주시면 142가 되죠. 그러니까 감소량이 142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서 1로 감소할 때 끝자리를 보시면 6이 되고 8에서 요거 되니까 자, 얼마? 4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 7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3, 4, 5, 9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10배가 됐는데 우리 증가량을 보시면 감소량이죠. 이거는 142하고 746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명백하게 10배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비교하실 때 이거에 가까운 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본 게 10배 이상이라면 얘는 10배 이상인지 미만인지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분모는 10배 이상인데 분자의 변화된 값은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량은 누가 더 많다? 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 제가 이거 숫자에서 잘못했어요. 746이 아니라 766입니다. 8에서 2를 빼야 되죠. 자, 그래서 142에서 766이니까 이렇게 분모의 배수랑 그다음에 변화된 거의 배수를 비교. 물론 또 요거의 배수를 비교해도 돼요. 요거의 배수를 비교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해드린 건 실제 변화량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비율 수치하고 변화 수치 이 두 개를 가지고 연습해보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답은 찾았지만 한번 4번이 이제 안 풀고도 정답이죠, 당연히. 근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전체 조달 실적 변화율이 가장 큰 시기는 2015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기가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차이가 앞에 세 개만 봐도 338, 360인데 여기는 360, 352 이제 8 정도밖에 안 변했죠. 근데 여기는 딱 봐도 10 이상이니까 얘는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338분의 361 제가 뭡니까?
여기 자릿수 이렇게 잘라서 지금 A분의 B 만든 거예요. 그럼 요 D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잘라주시면 3, 5, 3분의 3, 8, 2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처음부터 다 듣고 나면 아마 세뇌가 되실 거예요. 세뇌가 되셔서 저 사람 또 빼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계속 할 겁니다. 자, 이렇게 15가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요? 15가 되고 21이 되니까 자, 비교하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3분의 1인 5보다 더 커졌는데 여기는 3분의 1이 100 정도라고 해도 110 정도 되겠죠? 그걸 더하면 당연히 모자라는 게 보이니까 자, 얘가 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해드린 이유가 얘는 증가율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입니다. 자, 이 분수가 큰 게 모두 크다? 즉 변화율도 큰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가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여기다가 A분의 B, C분의 D를 바로 머릿속에 생각하셔가지고 이 위치 관계를 저 상태에서 연습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죠. 여기 앞에 338, 360을 우선 비교해 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변화한 값이 여기 기준으로 22 정도 변했죠. 360에서 338 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352에서 381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9가 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자, 이거를 뭐 338분의 22니까 30분의 2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어차피 요거랑 맞춰서 3분의 2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비교할 때 같이 약분을 해주는 걸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세 자리니까 정확하게는 338분의 20인데 그냥 적당히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는 352분의 29인데 적당히 그냥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또 35분의 얘는 29니까 요거랑 2.9니까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이렇게 자릿수 신경 쓰지 말고 여기는 22 차이에 338이고 29 차이에 352니까 얘가 더 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약분을 해서든 뭐든 누가 큰지만 빨리 찾으면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유효 숫자만으로 비교하는 게 쉬우니까 자,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1번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벌써 이제 아마 수업을 좀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 풀이에서 쓰는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 해석이 조금만 숙달하신다면 이 계산도 빨라지시고 생각보다 금방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다음 문제인 303페이지에 있는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은 화해 재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 1에는 이제 2006년, 자, 한 개 연도의 시도별 자료가 나오고, 자, 표 2에는 연도별로 이제 총계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 선택지가 어떤 표를 쓰는지 빠르게 좀 매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을 읽어볼게요. 2016년이네요. 2016년 화해 재배 농가 수가 두 번째로 많은 행정구역은 전라남도다. 자, 그러면 이제 농가 수니까 여기 호수, 농가 호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이걸 순서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찾아야겠죠. 전라남도를 물어보니까 전라남도가 두 번째냐 물어봅니다. 그럼 문제에서 얘가 네 자릿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두 자리, 세 자리는 우선 따지게 안 되고, 자, 전국은 7, 8, 3, 7인데 보니까 자, 네 자리 처음 보이는 게 경기도 보이네, 경기도.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경상남도 보입니다. 근데 없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가 1등이고 전라남도가 2등이고 경상남도가 3등이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단순 확인 선택지니까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2016년 화해 재배 면적이 이번엔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로 작은 게 대구광역시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니까 자, 여기 면적을 봅시다. 면적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를 먼저 찾아야죠. 자, 대구를 찾아보니까
25.7입니다. 25.7. 자, 대구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25.7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아까와 반대로 작은 걸 찾는 거고, 자, 대구는 지금 25.7이라는 건 정수 기준으로 두 자릿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큰 수들은 신경 쓰지 말고 작은 걸 먼저 찾아보시면, 자, 이제 대전광역시가 좀 숫자가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울산도 작네요. 그 다음에 인천하고 광주도 작은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까지 두 자릿수인데, 크기 관계 보시면 모두 대구보단 크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대구광역시는 세 번째로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선택지가 아주 쉬운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 실수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전국의 화훼 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표는 지금 2012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땐 이런 선택지는 거의 참이 돼요. 왜냐면 출제자가 저걸 끊어서 한 이유는 조 뒤부터 성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3년부터 보시면 여기 6430인데 다음에 6224가 되니까 감소하고, 다음에 5831 감소하고, 그 다음에 5365 감소하니까, 자, 감소하는 추세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1, 2, 3번은 단순 확인으로 우리가 참인 걸 쉽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하고 5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21번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또 나왔죠. 뭐냐면 4번하고 5번을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4번을 보니까 전년 대비 2015년 화훼 농가 수의 변화율보다 화훼 재배 면적의 변화율이 더 작다. 자,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2015년에 자, 화훼 재배 농가, 자, 2015년에 화훼 재배 농가 수니까, 자, 농가 수가 지금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8688에서 8328의 변화율하고, 자, 화훼 재배 면적은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4번 저게 쉬운지, 아니면 5번, 자, 2013년에서 2016년 중 전년 대비 화훼 판매량의 변화분, 자, 요건 또 체크 좀 해주셔야 되죠. 변화분은 여러분들 그 상대적인 그 수치 변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 즉 뺄셈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화훼 판매량이니까, 자,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것들을 빼주셔야 돼요. 근데 가장 큰 시기가 2015년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요 값이,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변한 게 가장 큰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뭐 어떤 게 좀 빠를지 보셔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뺄셈이긴 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좀 작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뺄셈이 그래도 쉽잖아요. 곱셈, 아니 나눗셈보다. 그래서 여기 앞에 숫자들을 봐서 이제 확인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목표는 2012년입니다. 2015년이에요. 그럼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1137에서 1017이죠. 그럼 빼주시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20이 됩니다. 120이고, 물론 이제 뒤에 숫자는 833이 더 크니까 12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서 이제 빠진 게 254에서 137이니까, 자, 여기다가 120을 거꾸로 더해보시면 257이 되니까, 자, 요거는 이거보다 변화량이 변화분이 더 크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기다 120을 더하면 374가 되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럼 얘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 때 여기다가 120을 더해주시면 저거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이제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5번이 뭐가 되냐면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번이 정답이 된다고 해서, 자, 지금 22번 같은 경우는 특히 나눗셈 계산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 2, 3을 풀고 4를 스킵을 하신 다음에 5번을 풀었으면 좀 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분 구할 때도 가급적이면 자릿수를 맞춰서 앞부분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비교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뒷부분을 보지 않고서도 해결이 된다면 그걸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답은 확인했고, 한번 4번 선택지를 또 한번 볼게요. 자,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교하는 거냐면, 자, 요 값하고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요걸 또 비교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또 분수 비교, 즉 A분의 B, C분의 D 바뀌어서 탈유효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처음에 이제 그 대표 이제 유형별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들이 이 타율 비교법을 쓰면 언제나 성립은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이제 권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변화분을 측정해서 이제 수치 변화, 즉 비율로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그런 걸 찾는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서부터 이제 요걸 이제 바로 보시려고 하는 것보단,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변화량을 적당히 보시면 숫자가, 자, 여기서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건데 앞에 3이고 이 8이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60 정도 줄었다는 게 쉽게 눈에 보여요. 근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624에서 831인데 얘는 얼마인지 구하려고 했지만 일단 적당히 봐도 여기다 360을 더해도, 자, 여기다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360을 더하게 되면 이 숫자보다 어떻게 돼요? 더 작죠. 작다는 얘기는 이걸 실제 빼보시면 얘가 더 커요. 393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4에서 1 빼 3이고 요 9가 나오니까, 그럼 잘 보세요. 분자는 얘가 8688인데 분모는 8688인데 분자에 들어가는 게 얘는 360이 변했고, 얘는 지금 분모가 6224인데 393이에요. 그럼 결국 분모는 얘가 더 큰데 분자는 얘가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 비율을 비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지금 요 면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년 대비 이게 변화율보다 화열 면적의 변화율이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율이 더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걸 구하시면 제가 좀 적어왔어요. 마이너스 4.1%고 얘는 이제 얼마냐면 마이너스 6.3% 정도 돼서 얘가 더 크다라고 구하셔도 되겠지만, 자, 그런 것보다 여기서는 이렇게 분모 분자의 반대 관계. 자,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치르는 NCS 시험에선 제법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정말 쉬운 거잖아요. 분모하고 분자 중에 얘는 분모가 더 작은데 분자는 얘가 더 크다. 그럼 당연히 밑에 게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비율 비교해서 이런 것들은 좀 쉬운 거니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21번하고 22번을 풀어드렸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